친구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나갔어요. 몇 주 동안 제 남편을 몰래 감시해오던 중이었고 마침내 현장을 잡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소희씨,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어 참 죄송하네요. 도윤씨,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반드시 끝장을 봐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빨리 들어갑시다. 현장을 잡자고요. 저와 함께 뛰던 남자는 절친한 친구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자와 저는 제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를 향해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밤 9시라 치과 문은 닫혀 있었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비밀번호를 도윤 씨가 삐빅삐빅 누르더니 문을 열었습니다. 이거 알아내느라 새벽마다 몰래 왔어요. 지문이 묻은 숫자들을 조합해서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죠. 수고 많으셨어요, 도윤 씨.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인생이 뒤바뀌는 날입니다. 들어가시죠. 도윤 씨가 앞장서서 안으로 들어갔고 저도 그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녀의 비명 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공포나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쾌락에 취한 짐승 같은 괴성이었어요.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 다가갔더니 그곳은 제2 진료실이었습니다. 그 문을 벌컥 열자 남편과 미정이가 진료용 체어 위에서 징그러울 만큼 적나라하게 그 짓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 뭐라도 할 줄 알았는데 온몸에서 힘이 쭉 빠지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쿵쿵 뛰다가 결국 호흡곤란까지 왔죠. 도윤 씨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연달아 찍으며 증거를 남겼는데 그의 두 손 역시 벌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료용 체어에서 남편과 미정이가 황급히 몸을 떼어내고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었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적반하장으로 삿대질하며 도윤 씨에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무단 침입이야, 무단 침입! 내 아내랑 바람 피우는 걸 들켰는데 네 첫마디가 무단 침입이라고? 이 나쁜 자식, 어떻게 네 아내 절친과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그리고 김미정, 당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 망할 여자야? 제 친구 미정이가 침착하게 옷을 다 입고 대답하더군요. 여보, 다 알아차렸으면 그냥 조용히 해결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요란을 떨어? 사업 망하고 무능한 당신 옆에 내가 계속 붙어있을 거라 생각했어? 아무리 착각이 자유라지만 진짜 너무 심한 착각을 하고 있네. 치. 뭐야? 지금 저지른 짓이 당연하다는 거야? 당신이 바람난 이유가 결국 나 때문이라는 거야? 뭐 전부는 아니지만 당신이 멀쩡하게 잘 나갔으면 내가 눈을 딴 데로 돌릴 일도 없었겠지. 내가 아무리 사업을 실패했어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뭐든 해보겠다고 하니까 당신이 기다려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이런 짓을 벌이고 잘했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어? 진짜 구제불능이구나. 너? 이 정도로 바닥이었냐? 구제불능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지. 되지도 않는 사업한다고 나대다가 말아먹었잖아. 나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은 거야. 우리 원장님, 아니 우리 진호 오빠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했거든. 이 못된 여자야. 난 의심을 하면서도 제발 아니길 바라며 보름 동안 감시했어. 그런데 이런 구역질 나는 짓을 벌이고도 이토록 당당할 수가 있니? 당신은 최악이야. 최악은 당신이지. 내일 모레 마흔인데 뭐 하나 해준 게 없잖아. 야, 한도윤. 내가 우리 원장님이랑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도 당신이랑은 끝낼 작정이었어. 제 친구 미정이는 남편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미정이가 처음 치위생사 자격증을 따고 일자리를 구하던데 제가 남편 치과를 소개했었죠. 그때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아니면 그러지 않아서도 남편은 결국 바람을 피웠을까요? 후회와 분노가 뒤엉킨 채 머리가 빙빙 도는 순간 남편이 신고한 경찰이 아주 빠르게 치과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제 병원에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곧장 경찰에게 말했어요. 저 이 사람 아내입니다. 이 치과 원장인 저 남자가 제 남편이고요. 부부인 제가 들어온 게 무슨 무단 침입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내가 원치 않을 때 게다가 알려지지도 않은 비밀번호를 알아내 내 병원에 몰래 들어왔으니 이건 명백한 무단 침입이야. 저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목울대에서 맴돌다 겨우 나오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리도 뻔뻔하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이어편네야. 내가 내 병원에서 사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가 침입한 거야. 이건 바람이고 뭐고 간에 사생활 침해라고. 사생활 침해? 환자들이 눕는 진료용 체어 위에서 그 짓을 한 게 그게 당신 사생활이야? 그게 당신 취미라는 거야? 내가 뭘 하든 내 자유야. 내가 벌어서 갖다 준 돈으로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이 정도는 가만히 참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건 끝내야겠네. 감히 날 미행하고 미정이 남편이랑 짜고 이런 짓을 벌여? 니들 내가 고소할 거야. 아무리 많이 배우고 치과 원장까지 됐다고 해도 인성과는 별개였나 봅니다. 그 뻔뻔스러움은 차라리 연기라고 믿고 싶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이 아무것도 아닌 양 태연이 말하는 그 얼굴을 보며 잠깐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하는 이상한 자기 부정마저 들었습니다. 경찰들은 좋게 해결하자며 서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큰 소리로 고래고래 소리치며 자기가 피해자인 양 날뛰었어요. 그런 와중에 도윤 씨가 긴장이 풀렸는지 떨리던 두 손을 한 번 털더니 경찰의 손길을 뿌리치고 남편에게 다가가 볼을 향해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쿵 소리가 나면서 남편이 낮아빠졌고 도윤 씨는 흥분이 더 치솟은 듯 거칠게 몸을 던져 그의 몸 위에 올라타더니 두 주먹을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그걸 본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생각도 하기 전에 친구 미정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낚아챘답니다. 야, 김미정,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0년 절친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아! 윤서희, 이거 안 나? 네가 남편 관수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생각 안 해? 야, 너 밤일을 못해도 너무 못한다며. 우리 진우 씨가 맨날 나한테 그랬어. 결혼을 잘못해서 인생이 슬프다고. 당신이 여자로 안 보인다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야, 이 멍청이야. 니네들이 이런 식으로 쳐들어왔으니 진우 씨가 오늘 결단을 내릴 거야. 아, 그래. 실컷 떠들어라. 오늘 끝장을 볼 테니. 김미정, 넌 내 친구가 아니야. 사람 탈을 쓴 발정난 짐승일 뿐이라고. 저는 한 손으로 머리채를 거머쥔 채 다른 손으로 미정이의 뺨을 파바박 연달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두 명의 경찰관이 저와 도윤 씨를 말리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흥분해서 날뛰는 저희 두 사람을 쉽게 떼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실컷 아주 흠씬 두 불륜에게 뼈아픈 손찌검을 해주었답니다. 미정이의 얼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뺨은 찐빵처럼 부어올랐습니다. 남편은 도윤 씨에게 제대로 얻어맞아 쌍코피에 입술이 터지고 앞니 하나가 부러져 버렸죠. 저와 도윤 씨가 힘이 빠지고 경찰들이 겨우 우리 둘을 떼어내자 혼줄이 제대로 난 채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곧바로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깨진 일을 드러낸 채 경찰들에게 기세등등하게 고소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들 무단 침입에 사람 몰골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우리 두 사람을 패는 거 경찰들이 목격자니까 고소는 아주 수월하겠네. 너희들 깜빵에서 콩밥 먹을 줄 알아? 이 인간아,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 거 몰라? 내가? 무슨 잘못을? 요즘 바람이 범죄야? 아니거든. 이 띨띨한 아줌마야.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당신은 이제 전국구로 창피당할 거야. 의사생활 못하게 내가 인터넷에 청원이라도 할 거라고. 두고 봐. 당신 같은 놈은 다시는 환자 앞에 못 서게 할 거고 미정이도 상간녀로 소송 걸어서 동창들, 지인들, 가족들 전부 다 알게 할 거야. 니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이 세상에 알릴 거라고. 아이고, 니네가 그런다고 우리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나 치과 의사야. 우리 삼촌이 의사협회 사람이야. 고작 불륜으로 날 어떻게 해보겠다고? 요즘 누가 남의 사생활에 감너라 배너라 하냐? 이 멍청한 아줌마야.
짐승보다도 못한 놈. 아직도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야. 당신이랑 살았던 지난 5년이 너무 억울해. 나야말로 억울하지. 아가씨 땐 예쁘더니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완전 못난이 아줌마로 바뀌었잖아. 치과 의사 마누라면 관리 좀 하는 게 기본 아니냐? 그러는 너는 그 남산만한 뱃살은 도대체 뭔데? 남자랑 여자랑 같냐? 야, 미정이 봐봐라. 얼마나 잘 빠졌냐? 그 순간 저는 이 짐승 같은 인간과 말을 섞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말 대신 뺨따귀를 세게 한 대 갈겼습니다. 경찰들은 왜 또 손찌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순간 제 속에서 굶어 터졌던 분노가 절반쯤은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한 대로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경찰 2명이 저희 4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렇게 순식간에 서로의 입장이 갈려버렸습니다. 저와 도윤 씨는 무단 침입과 과도한 손찌검으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남편과 상간녀인 2사람은 선처할 마음도 합의할 뜻도 없다며 법대로 해달라고 말하고는 경찰서에서 퇴장해버렸습니다. 피식 비웃으면서 말이죠. 도윤 씨와 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받았습니다. 긴 진술을 마치고 밤공기 속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돌고 있다는 게 조금 얄밉게 느껴질 정도였죠. 소희 씨, 일이 정말 많이 커졌네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누구라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도윤 씨가 먼저 제 남편을 패줬을 때 저 정말 고마웠어요. 그 순간 용기가 나서 미정이를 혼쭐 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글쎄요.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갔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죠. 도윤 씨, 우리도 상간녀, 상간남 소송 걸고 이혼 소송도 진행해야죠. 네,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힘내서 싸워요, 소희 씨. 그 말에 이상하게도 힘이 났습니다. 같은 상처를 입고 같은 적과 싸워야 할 동지라서 그런지 앞날이 그렇게 무섭지만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미정이가 집에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며 본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남편이 있는 집에 갈 수도 없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을 테니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저 부부싸움을 했다고 얼버무렸답니다.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고소를 도윤 씨와 함께 진행했고 남편 치과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검찰 조사도 함께 받으러 다녔습니다. 진짜 몇 달 동안 변호사를 너무 자주 만나다 보니 제가 마치 법조인이 된 기분이 들 정도였죠. 그리고 결과가 나오자 속이 후련했습니다. 저와 도윤 씨가 벌인 짓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당시의 극심한 분노와 이성상실이 감안되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상대 측에게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희는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과 이혼소송을 통해 상당한 위자료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미정이가 사회생활을 더는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인터넷 청원도 올려보고 커뮤니티와 지인들 사이에 소문도 돌렸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만 조금 반짝하다가 금세 식어버렸고 사람들의 관심은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가더군요. 제가 상상하던 세상이 2사람이 향해 돌을 던져줄 것 같은 결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웠고 어쩐지 허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물고 뜯고 핥히며 버틴 싸움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위자료를 충분히 받았기에 저는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둔 터라 경력에 공백이 있었지만 이력서를 제출했더니 다행히 한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잘 몰랐던 것 같더군요. 일주일 동안 회사를 나갔는데 온몸에는 쥐가 나고 숨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전 남편과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 상처가 아직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정중히 사과드리고 일을 바로 그만둔 뒤 조용히 집에서
나를 다독이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요가와 명상을 배우며 몸과 정신을 다스려 보려 노력했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제야 뼛속 깊이 실감했습니다. 제가 받은 충격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걸요. 그래서 다른 치료 방법을 찾고 또 찾다가 결국 정신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잘 맞는 분을 만나기 위해 10군데가 넘는 병원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어느 날 여의사 선생님을 만나 한탄하듯 숨겨왔던 과거의 이야기를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데 거기서 제대로 된 저의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걸 느끼게 되었죠. 그 선생님과 상담하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런 저에게 그만 놀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다 쏟을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주고 온전히 들어주셨죠. 윤서희 씨, 실컷 울어도 됩니다. 시간 많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흘려내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 인간이 저한테 했던 짓들을 떠올리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인간한테 복수를 더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소희 씨, 최고의 복수가 뭔지 아세요? 전 남편이 쫄딱 망하고 상처받는 것? 상간녀인 절친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것? 모두 아니에요. 윤소희 씨가 행복하게 아주 단단하게 잘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남을 해하려고 마음을 쓰면 소희 씨, 그 병은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에요. 이 고통을, 이 마음의 병을 이겨내야만 소희 씨가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런 일 당해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제 속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저 진심으로 그 인간이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죠. 소희 씨가 아니어도 전 남편과 상간녀는 어떻게든 벌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 사람의 한 일은 결국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럴까요? 정말 부메랑이 돼서 그 두 인간이 벌을 받을까요? 네, 당연하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소희 씨, 요즘 드시는 약은 어때요? 잠은 좀 주무세요? 네, 아침에도 잘 챙겨 먹고 저녁 약은 먹기만 하면 바로 골아떨어져요. 그럼 약은 늘리지 않고 지금 복용량 그대로 유지할게요. 소희 씨, 다음 환자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죠. 매번 제가 오랜 시간을 잡아먹어서 힘드시죠? 아닙니다.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럼 다음 주에 봬요. 의사 선생님의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서는데 제 다음 순서로 대기 중이던 남자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몇 달 만에 본 그 사람의 얼굴은 몹시 초췌하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도윤 씨? 소희 씨? 도윤 씨도 여기 다니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소희 씨, 그동안 잘 지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정신과에 다니고 계신 거고요. 네, 도윤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때 재판 끝나고 처음 뵙는 거죠? 맞아요. 재판 끝나고 나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막상 지내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료 받으셔야죠? 그럼 우리 나중에 또 우연히 봐요. 간호사가 도윤 씨 이름을 부르자 저는 처방전을 받아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도윤 씨가 갑자기 제 손목을 턱 잡았습니다. 저기, 소희 씨, 저 진료받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어디 가서 커피든 밥이든 술이든 아무거나 같이 먹어요. 네?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래요. 저 여기 앉아서 기다릴게요. 진료받고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소희 씨.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30분 동안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이상하게도 조용한 설렘과 잊고 있던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얼굴을 본 그는 초췌했던 표정을 거두고 해맑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술을 입에 대게 되었어요. 저와 도윤 씨는 커피나 밥보다 왠지 술이 더 간절해서 치킨집에 앉아 맥주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기분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어요. 우리 정말 웃기는 만남이네요. 예전에 미정의 결혼식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소희 씨, 저도 그 결혼식에 갔던 거 아시죠? 그때 잘 사시라고 축하해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둘이 피해자가 되고 이혼까지 하고 결국은 술잔을 부딪히고 있네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희 씨, 우리 건배해요. 건배사는 제가 할게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 위하여. 도윤 씨와 기분 좋게 치킨을 뜯으며 시원한 맥주를 들이켜고 나니 왠지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뒤 병원에서 또다시 도윤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날도 자연스럽게 함께 맥주를 한잔했고 도윤 씨가 병원에서 마주쳐서 술만 마시지 말고 다른 때도 시간을 맞춰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산책하고 공원도 걷고 벤치에 앉아 붕어빵도 먹고 소소한 나들이를 자주 함께하게 되었죠. 처음엔 그저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치유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도윤 씨를 바라보며 심장이 쾅쾅, 알 수 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감정은 치유의 연장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도윤 씨와 사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닐 수도 있고 설령 마음이 같더라도 그 감정이 너무 불편하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꾹 눌러 숨겼습니다. 만날 때면 너무 좋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기에 일부러 피했답니다. 몇 주 동안 정신과 진료 시간을 도윤 씨와 겹치지 않도록 따로 예약했고 도윤 씨의 전화와 메시지도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려 애쓰던 어느 날 진료를 마치고 병원 로비로 나가는데 그곳에 도윤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소희 씨, 이제야 보네요. 오늘 진료세요? 아니요, 엊그제 받았어요. 소희 씨가 제 연락을 안 받으시고 병원에서도 마주치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 병원에 와서 앉아있다가 돌아갔어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소희 씨를 만나게 됐네요. 제가 뭐 실수라도 한 건가요? 잘못한 게 있다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 전화랑 카톡은 왜? 그냥 좀 웃기잖아요. 불륜 피해자들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듯 노는 거 왠지 우리 선을 지켜야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나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요? 도윤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도윤 씨와 잘 되는 건 아니라고 여겨졌기에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도윤 씨, 우리의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치유에 집중하도록 해요. 진심이세요? 난 우리가 서로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소희 씨, 저 소희 씨 좋아해요. 진심으로요. 가벼운 마음 절대 아니고 미래를 함께할 인연이라고 믿고 있어요. 만약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우리 시작해봐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진 감정을 더 이상 속이지 말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 봅시다. 도윤 씨는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당연하다는 듯 말했고 더 나아가 미래까지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사랑 따위는 시작하지 않으려 했던 저였는데 지금 제 눈앞에 눈부시게 멋지고 따뜻한 남자가 서서 제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하자.
저는 그 순간 모든 생각을 지워버리고 도윤 씨에게 와락 안겨버렸어요. 그날부터 저희 두 사람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둘 다 아직 일을 하지 않고 있던 때라 한 달 정도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놀고 먹고 쉬며 지냈습니다. 병원에는 함께 가서 커플 상담을 받듯이 같이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도 저희를 보며 무척 기뻐하셨고 이제 두 사람은 복수라는 감정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며 저희는 각자의 삶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에 들어가게 되었고 도윤 씨는 소자본 1인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도윤 씨, 혼자 사업하는 거 힘들지 않아?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만 해. 뭐든 도와줄게. 아니야. 자기가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집에 와서 내 옆에 있어주면 그걸로 충분해. 뭐야 그 소리는? 결혼하자는 프로포즈야 뭐야? 아, 그게 아직은 내가 돈이 없어서 결혼은 좀 부담돼. 미안한데 사업이 좀 자리를 잡고 나면 그때 꼭 하자. 그전까진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살자. 날 동거인으로만 두려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어리고 예쁜 여자 생겨서 날 버리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살벌하고 무서운 얘기를 해.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처럼 보여? 아니, 그냥 해본 소리야. 왜 그렇게 깜짝 놀라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나 바람이랑 비슷한 말만 들어도 소름이 쫙 끼쳐. 자기야,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이제 소희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알겠어. 아주 만족스러운 대답이야. 그럼 약속해. 사업 성공까진 아니어도 기반만 잡히면 바로 혼인신고 하는 거다? 물론이지. 결혼식도 작게라도 꼭 올리자. 스몰 결혼식, 그거 연예인들도 많이 하잖아. 가족들만 불러서 야외에서 멋지게 하는 거야. 어머, 정말? 그런데 이 나이에 웨딩드레스 입으면 좀 추하지 않을까? 무슨 소리야. 당신은 세상 어느 신부보다도 아름다울 거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직접 면사포 씌워줄 테니까. 그렇게 도윤 씨와 함께 사랑과 일, 그리고 미래까지 함께 그려가며 같이 살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심히 보듬으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또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며 지냈습니다. 해가 한번 바뀌었는데 서로의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애틋하고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해가 또 한번 바뀌었을 때 도윤 씨가 저에게 진심을 담은 프로포즈를 해줬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거실 바닥에는 넓게 하트 모양으로 꽃잎이 깔려 있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촛불 하나가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소희야, 이제 우리 정식으로 부부가 되자. 나랑 결혼해줘. 자기야, 촛불 꺼. 저거 넘어지면 불나겠어. 어? 지금 내가 폼 잡고 프로포즈 하는데 그 반응은 좀 너무하잖아. 아, 미안해. 내가 민망해서 괜히 헛소리한 거야. 고마워, 도윤 씨. 그럼 나랑 결혼해주는 거지? 당연하지.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고맙고 미안해. 그래도 뭐 자기가 사업 성공했잖아. 기다린 보람이 있지. 그동안 애 많이 쓰고 고생 많았어. 다 자기 덕분이지. 자기 없었으면 나는 일이라는 걸 다시 시작조차 못했을 거야. 아마 정신과만 전전하면서 세상과 담 쌓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때 우리가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 정말 인생 최고의 기적이었어. 그게 벌써 2년 훌쩍 넘은 일이네. 사람 앞날은 진짜 모른다는 말 새삼 느껴져. 우리 둘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다니. 소희야, 날씨 좋은 가을에 야외에서 스몰 결혼식 올리자. 부모님이랑 친구 몇 명만 초대해서 조용하고 따뜻하게. 이야, 드디어 면사포를 쓰는 건가? 40 넘어서 웨딩드레스를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아직 시간 많으니까 같이 다이어트나 좀 하자. 뭐야, 지금 나 뚱뚱하다는 말이야? 아니야. 절대 그런 뜻 아니고 그냥 운동 삼아서. 농담한 건데 또 하얗게 질렸네.
내가 이래서 자기 놀리는 재미로 산다니까. 그날 도윤 씨의 프로포즈를 받고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 정말 유쾌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의 문을 활짝 열리는 걸 체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정식으로 상견례를 치렀습니다. 대화도 아주 잘 통했고 저희 둘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작은 갈등 하나 없이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이제 남은 건 무더운 여름만 잘 넘기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는 일뿐이었죠. 가을만 오면 저희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같이 살고 있었지만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었고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올릴 테니 완전히 기분이 새로웠습니다. 중복이 지나고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남편의 사무실을 새로 이전하게 되었어요. 고사를 지낸다고 해서 전 직원들과 직원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모여 분주하게 고사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이룬 사업은 헬스케어 어플이었는데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운로드 수만 건을 기록했고 다른 신규 어플도 함께 개발 중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선 남편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고유문을 낭독하는데 정말 멋져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흐뭇한 웃음이 절로 피어났습니다. 고사는 아주 즐겁고 기쁘게 마무리되었고 배도 든든하게 채웠어요. 직원들이 모두 정리를 해주고 떠나서 제가 도와줄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부르다, 자기야. 큰일이다. 나 이러다 웨딩드레스 안 맞으면 어떡하지? 맞춰놓은 드레스 사이즈에 몸을 맞추려면 살 많이 빼야 하는데. 다이어트 힘들면 하지 마. 그냥 추리닝 입고 결혼식 올려도 돼. 에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누가 결혼식을 추리닝 입고 해? 나 내일부터 진짜 독하게 살 뺄 거니까 각오해. 이제 저녁 6시 이후로는 물 말고는 안 먹을 거야. 야식 없이 못 사는 사람이 그걸 참을 수 있겠어? 당근 참아야지. 우리 결혼식을 내 뱃살 때문에 망칠 순 없잖아. 근데 나는 자기 뱃살도 솔직히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자기야, 이 넓은 사무실에 우리 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려고? 에이, 알면서. 이 남자가 왜 이래? 장소 좀 가려가면서 들이대란 말이야. 여긴 회사고 그런 짓은 절대로 안 돼. 아니, 우리 한창 뜨겁잖아. 한 번만. 그이는 제가 사랑스러워 보였는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들이댔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자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 씨는 자기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듯 저를 계속 쫓아다녔고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면서 뒤로 도망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자기, 잡히면 가만 안 둬? 진짜야? 잡아보시든가. 내가 엄청 빨라서 절대 못 잡을걸? 그리고는 그이는 결국 저를 와락 붙잡았습니다. 잡았다. 이제 잡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안 돼. 징그러워. 저리 가. 여긴 회사야, 회사. 내 회사잖아. 그리고 아까 문도 아니구나. 자기야, 잠깐. 진짜 문 좀 걸어 잠그고 올게. 가만히 있어. 그이는 회사 입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몇 걸음 가다 말고 갑자기 제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이가 뭘 보고 멈춰섰는지 보려고 몸을 비틀어 보았더니 도윤 씨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며 기겁을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정이? 김미정? 내가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치, 둘이 아주 잘 더 놀고 있네. 우합지졸끼리 붙어먹은 거냐? 둘 다 배우자한테 외면당하고 불쌍한 신세 되더니 이제는 생쇼하면서 사는 거야? 저희 앞에 나타난 여자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의 상간녀이자 도윤 씨의 전 아내 김미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는데 과거의 기억이 강렬하게 떠올랐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네 면상 보니까 열불난다. 당장 꺼져. 제가 소리치자 도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이는 미정이에게 더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지
그저 허탈한 한숨만 내쉬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집애 꼬라지를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어 내쫓으려고 등을 밀쳤습니다. 나가라고. 도윤 씨랑 나 앞에 무슨 낯짝으로 나타난 거야? 야, 소희야. 아무리 그래도 20년 지기 친구였는데 이렇게 박대하는 건 아니지 않아?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나랑 도윤 씨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넌 사람이 아니라 짐승 그 자체야. 야, 윤소희. 내가 네 남편이랑 바람나서 재혼했다 치자. 그런데 넌 꼭 이렇게까지 복수를 해야겠냐? 내가 버린 남자를 주워다 쓰고 싶어? 야, 김미정. 말 조심해. 도윤 씨랑 나는 복수하겠다고 만난 게 아니야. 우린 사랑으로 새롭게 시작한 사이야. 그랬더니 미정이가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웃긴다. 그래. 내가 버린 남자 주워다가 실컷 사랑해라. 난 이 남자한테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으니까. 비아냥에 굳이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찾아왔는지 묻고 바로 쫓아내버리기로 했어요. 그냥 나가주면 안 되겠냐?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나 여기 위층 피부과 다녀. 오늘 레이저 수술 여러 방 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 내가 치과 의사 마누라잖아. 관리 좀 과하게 하거든. 근데 소희야, 넌 여전히 관리가 안 됐냐? 그 풍만한 지방 언제쯤 뺄 거니? 도윤 씨가 눈이 발에 달렸나? 야, 난 글래머 스타일이거든? 넌 삐쩍 말라서 나 같은 글래머 이해 못하겠지. 아니, 부러워서 그렇게 말하는 거 다 알아. 넌 속옷 아무 데서나 사지? 근데 난 이태원까지 가야 몸에 맞는 속옷을 산다고. 차, 그 유치한 걸로 잘난 척이냐? 그리고 일부러 찾아온 거 아니거든? 이 건물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계단으로 내려오다 말고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길래 혹시나 하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 이런 널찍한 사무실이 설마 도윤 씨 거야? 그래, 이 기집애야. 우리 도윤 씨가 사업 성공해서 이사 온 거라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도윤 씨, 나랑 살 땐 왜 성공 못했어? 그 말에 저는 예전에 그 기집애가 했던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란 말 기억 안 나? 그 말 네가 나한테 했던 거야. 근데 네 꼴을 봐. 도윤 씨가 왜 성공 못했는지 알겠더라. 이 남자는 나 만나고 나서 사업 대박 났다? 아이고야, 고작 이런 사무실 하나 얻었다고 유나는. 야, 내 남편은 아직도 짱짱한 치과 의사야. 매일같이 환자들이 줄을 선다니까. 너도 내 남편이랑 살아봐서 알잖아. 돈 맛이 뭔지 말이야. 난 너처럼 막 쓰고 살지 않아서 몰라. 그리고 요즘 치이는 데가 치과야. 지금이야 잘 버텨도 곧 힘들어질걸? 뭐? 진짜 유치하다, 윤소희. 치과 의사를 무시하다니. 아유, 오합지졸끼리 붙어먹고 사는 거 보니 꼴이 딱이다. 그래. 이제 그만 가볼게. 군뱅이들이 잘 굴러가며 살아봐. 네 목소리 듣기만 해도 토할 것 같으니까 빨리 꺼져. 그리고 다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마. 걱정 붙들어매. 니네는 급이 안 돼서 길에서 마주쳐도 나는 눈길도 안 줄 거야. 그럼 나 간다. 도윤 씨, 나보고 말 한마디 안 하네? 왜? 나 보니까 설레요? 도윤 씨가 기침을 한번 하고는 핸드폰을 꺼내며 미정이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미정아. 어머, 도윤 씨, 말해봐. 나 보니까 심쿵했어? 그게 아니고 너 지금 레이저 맞고 다닐 시간이 있어? 뭐래, 나 의사 사모님이거든? 시간 널널해. 너 이것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아까 화장실에서 뉴스를 하나 봤거든? 모자이크 처리는 됐는데 네 남편 얼굴 내가 알아보겠더라. 치과 치료 중 환자 사망. 의사 구속수사 착수. 네 남편 얘기더라? 무슨 소리야 그게? 확인해봐. 4개월 전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환자 사망했다며. 그동안 조사하다가 오늘 영장 나와서 구속됐대. 미정이는 도윤 씨의 핸드폰을 휙 낚아채더니 유튜브를 켜고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고개를 내밀고 같이 영상을 들여다보았어요. 뉴스 속 전 남편은 수갑을 찬 두 손을 수건으로 가리고 모자를 쓰고 경찰들에게 연행되고 있었어요. 기자의 말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사망한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다 신경을 잘못 건드려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생명을 가벼이 여긴 그놈의 탐욕이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뉴스를 보는 내내 목숨을 잃은 환자가 너무도 안타깝게 느껴졌고 전 남편이란 인간은 정말이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망할 인간, 환자를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야, 김미정, 4개월 전이면 너도 이 사건을 알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피부과에 다니면서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냐? 영상을 본 미정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누렇게 질려버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분명히 변호사가 잘 막아준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왜 이제 와서 구속이야? 말도 안 돼. 그럼 알고 있었단 말이네? 네 남편이 한 짓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게 사모님 흉내나 내고 앉았던 거냐? 양심도 죄의식도 없어? 너 인간도 아니구나. 그냥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사탄이야. 이럴 리가 없어. 내 남편이 구속된다니. 안 돼. 미정이는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가랄 때는 듣지도 않더니 유튜브 영상을 보더니 넋이 나가서 뛰어나갔네요. 저는 도윤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큰일이야. 그 환자는 무슨 죄야 도대체? 그러게 말이야. 에휴, 저 멍청한 여편네 봐라. 사모님 노름은 이제 끝났지. 이제 저 불륜 둘은 인생 말아먹었어. 끝이라고. 맞네. 그런데 자기 아까 조용히 있던 게 혹시 이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자기랑 사무실에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말해주려고 했는데 저 기집애가 불쑥 들어온 거야. 아무튼 뉴스를 보고 자기 전 남편을 검색해봤더니 과잉 진료는 기본이고 그 치료 뒤로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섰다더라. 의료 전문 변호사들한테 돈 써가며 지금까지 잘 맞고 버텼는데 이번에는 환자가 사망하면서 검찰 쪽에서도 작정하고 달려든 모양이야. 끝났어, 저것들. 그 인간 이제 진짜 끝장이네. 예전에 우리가 다니던 정신과 선생님 말이 생각난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만큼 부메랑처럼 벌을 받게 된다고 했잖아. 맞아. 우리가 복수 안 해도 돼. 세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공정할지도 몰라. 벌 받을 사람은 반드시 벌 받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자기야, 이제 그 여편네도 나갔겠다. 아까 하려던 거 마저 해야지. 뭘? 우리가 뭘 하려고 했나? 내가 잡히면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 지금 당신은 나에게 잡혔고. 아이 참, 됐거든. 뭐가 돼? 난 이제부터 짐승 될 거야. 어흥. 그는 두 팔로 저를 번쩍 안아 사장실 안쪽 소파로 데려갔습니다. 안 돼. 어흥. 문 잠갔으니까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희는 그 순간 매우 뜨겁다 못해 데일 만큼 강렬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 동안 저는 악착같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푹푹 치는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한 끝에 가을이 오기 전 웨딩드레스가 딱 맞도록 살을 빼는 데 성공했어요. 미리 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을 때 도윤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저를 바라보다가 이 세상에 이런 여신이 또 있을까 하며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정말 뿌듯했죠. 결혼식 전날 밤 우리는 모든 준비를 다시 점검하고 나서 나란히 누웠습니다. 자기야, 이제 자야 해. 얼굴 부으니까 야식도 절대 금지야. 헐, 너 방금 치킨 시키려던 참이었는데. 절대 안 돼. 오늘만 참아. 내일 결혼식이잖아. 알았어, 여왕님. 그런데 자기한테 하나 말 안 한 게 있어. 뭐야? 설마 결혼식장에 문제 생긴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박진우 얘기야. 자기 전 남편. 아, 그 인간 재판 끝나고 징역 갔다고 했잖아. 피해 보상에 변호사비까지 내느라 남은 재산 하나 없고 미정이도 돈 펑펑 써서 완전 거지 됐다고 했었지? 맞아. 개털됐지. 그런데 거기다 한 가지가 더 있어. 박진우 교도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대. 후두암이래. 후두암?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병원 왔다 갔다 하다가 교도소 안에서 생마감하겠지? 형 집행정지도 안 나왔대. 와, 그건 정말 쌤통이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내일 결혼식인데. 아니, 마음껏 해. 박진우 그 자식은 교도소 안에서 천천히 고통받다 지옥으로 흘러갈 거야. 근데 김미정은? 그 기집애는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봤어? 제가 물었더니 도윤 씨는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싱그럽게 웃었고 그 웃음 속에 또 다른 통쾌한 소식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정이 말인데 박진호 감옥 가자마자 다른 남자한테 갈아탔대. 나이 차이 꽤 나는 사람이라던데? 뭐라고? 나이 많은 남자? 몇 살 차이길래? 20살 넘게 차이 난데 환갑지난 영감이래. 돈이 좀 있나 보지? 하, 그래도 너무하네. 이유야 뻔하지. 돈 때문이지 뭐. 그런데 그 영감이랑 그냥 사귀는 거야? 아니, 살림까지 차렸대. 근데 문제는 영감이 건강이 안 좋대. 그래서? 설마 또 사고 친 거야? 들리는 말로는 미정이가 임신했대. 뭐? 더러워. 아직 이혼도 안 했잖아. 박진우랑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지. 맞아. 그런데 그걸 모르고 영감님이 혼인신고까지 하려다가 미정의 과거를 들켜버린 거지. 결국 쫓겨났대. 와, 대박. 그럼 재산은커녕 몸만 나와서 애는 임신한 채로? 나중에 임신 사실 알아채서 어쩔 수 없이 낳는다고 하더라. 아빠도 없이. 헐, 이건 뭐 현실 막장 드라마네. 그래도 참 고소하다. 결혼식 전날에 이런 시원한 이야기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걸? 그럴 줄 알고 아꼈다가 말한 거야. 사실 열흘 전에 이미 다 알았거든. 자기 완전 센스 만점이네. 오늘 밤은 진짜 편하게 잘 수 있겠다. 자자. 근데 우리 진짜 그냥 잘 거야? 나 다이어트 성공한 자기랑 오늘만큼은 불타오르고 싶은데 오늘은 안 돼. 내일이 하이라이트잖아.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서 둘 다 푹 자야 해. 어서 눈 감자. 결혼식 전날 밤 남편이 들려준 두 불륜의 몰락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꿀잠을 잤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미련도 다 사라졌고 이제는 그 두 짐승이 제 인생에 더는 발붙일 틈이 없다는 사실이 그저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맑게 불어왔습니다. 저와 도윤 씨는 양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앞에서 조용하고 예쁜 스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40대의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험난하고 긴 시간을 지나 새로운 사랑을 만나 다시금 재혼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는 마치 어제 처음 만난 인연처럼 때로는 속 깊은 친구처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다정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거칠고도 굴곡진 이야기들은 이제는 더 보탤 것이 없을 만큼 들려드렸네요. 혹시 또다시 좋은 소식이 생긴다면 언젠가 다시 조심스레 사연을 띄워 보내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